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표가 아니라 이동평균선만으로 매매를 해도 승률이 꽤 높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맞아요. 본업이 그렇습니다.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장기 이동평균선 가지고 길게 길게 가는 매매가 되게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시작입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네, 이제 차트는 우리가 아까 승리를 올리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 위치를 찾는 디테일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은 이동평균선 편입니다. 이동평균선. 지난 강의 때 사람들이 이동평균선 이야기 듣고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할 정도로 놀랐었어요. 제가 이해가 가는 게, 하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차트 공부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했잖아요. 맞아요. 일단 배울 때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 뭐 누가 이렇게 알려줍니까? 네. 그래서 다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유를 갖고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아주 그냥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최대한 쉽게 해보겠지만 혹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뭐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시 대댓글로라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이걸 좀 끊어서 다시 정의해 볼게요. 이동평균선, 이동하는 무빙, 평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의 평균을 그러니까 점을 선으로 이은 겁니다. 음, 그래서 캔들 가격을 설정한 기간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진 점들을 이은 선. 이거 말이 좀 어렵네요. 제가 정리했지만 말들이 어렵네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선들 하나하나가 그 시점 전으로 n일 동안 평균 내값의 점들을 이은 선. 아,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20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200일 전까지의 종가를 다 더해서 200으로 나눈 값입니다.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너무 쉽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평균입니다, 평균. 네, 그냥 다 더해서 그 날수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루님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쓰시는데 5일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만약에 오늘이 28일이다. 그럼 20, 4, 5, 6, 7, 8 이렇게 5일 동안을 종가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숫자를 그냥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이거를 약간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네, 여기 지금 이 까만색, 참고로 제 차트는 까만색이 5일이고요. 빨간색은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약간 피 같은 느낌이 있어서 빨간색은 20일입니다. 네, 그리고 60일은 파란색, 네, 그리고 120일은 초록색인데요. 이 네, 부분이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요 시점 기준으로 최근 5일 동안 평균 낸 가격을 이은 선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은 5일 이동평균선이죠. 네, 일수입니다. 네. 그리고 20일은 20일, 요 시점부터 뒤로 20일을 평균 낸 선이 20일 선이고요. 네, 60일은 뒤로 60일, 120일은 뒤로 120일. 그럼 뒤는 계속 이제 앞당겨지니까 이 시점으로 계속 선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이동평균선이 신뢰도가 높은 이유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차트가 작동하는 원리가 저의 이것도 생각인데 공통된 지표를 보고 집단적으로 같은 판단을 할 때일수록 큰 힘을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공통된 지표를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부해 나갈 것도 뭐 어떤 저만의 어떤 특별한 지표를 쓴다거나 뭐 제가 만들어낸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음, 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만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차트 3대 기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대 기본 지표는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요. 이제 저희가 뒤에 다 검증을 할 텐데 검증을 해봐도 그러니까 다른 지표가 아니라 이동평균선만으로 매매를 해도 승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의견인데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부여한 해석 방법으로 증명을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공부하면요, 이걸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이동평균선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지표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건데요. 이동평균선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에 따라서 뭐 거래량을 가중하거나 뭐 지수를 부여하거나 해가지고 여러 이동평균선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 이동평균선만 합니다, 저는. 네. 남들이 많이 쓰는 걸 한다는 전제였으니까 그게 맞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팅 방법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는 뭐 7, 30, 뭐 90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정해보고 저한테 맞는 매매 방법입니다. 저한테 맞는 설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부여를 했었어요. 이렇게 5일은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이고 네. 20일은 주말을 제외한 한 달, 60일은 분기, 240일은 1년인데 240일은 너무 느리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타협한 게 120일이었어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래서 5일은 일주일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20일은 한 달 이런 식으로 저만의 이렇게 부여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밖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또 해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5일은 심리선이다. 뭐 가장 빠르다. 그리고 생명선, 뭐 수급선,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미는 이래요. 5일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다. 20일은 여기가 깨지면은 20일은 되게 여러 차트 지표에서도 의미를 많이 갖는 지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도 20일을 기준으로 밴드가 형성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20일은 실제로 차트에서도 얘를 기준으로 어떤 추세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많이 꺾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선이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60일은 수급선. 여기서부터는 좀 중기 이동평균선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급을 좌우한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수급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0일은 경기. 그러니까 121선이 이렇게 좀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거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그냥 단기일수록 신호가 좀 빠르고 신호가 빠르면은 대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적중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기일수록 신호가 느리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장단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단기 이동 평균선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을 잡는다는 게 이걸 가지고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반대로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이면은 120일 이평선을 보고 들어가면은 느리지만 틀릴 확률이 적습니다. 뭐 이 차트를 보면은 이 차트를 보고 봐볼게요. 5일선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5일선이 오르는 걸 보고 매매를 했다면 여기를 잡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반대로 이렇게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121선 위에 올라탔을 때 매매해야지 라고 했으면 좀 늦게 들어갔겠죠. 늦게 들어갔겠지만 그만큼 적중률은 높습니다. 음.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야기가 나오면은 항상 등장하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입니다. 골든크로스 이거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게 되면은 이거를 좋은 의미라고 해서 골든크로스라고 하고요. 네. 반대는 데드크로스입니다. 제가 차트, 그대로 차트 이것도 가지고 온 건데 이게 골든크로스입니다. 아래서 이제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까만색 5이동 평균선이 빨간색 22동 평균선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빨간색 이동 평균선이 파란색 이동 평균선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게 추세 전환의 신호일까요? 이거는요,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긴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네.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20일간의 매도세가 60일간의 매수세를 이겼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매도세가 최근에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맹점입니다. 예,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 차트를 복귀해 보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너무 어렵죠, 사실. 네, 이거 가지고 매매하는 게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데드크로스 났네? 그러면은 이제 팔아야지 하는데 상승을 하죠. 네. 여기서 나서야 이제 큰 데드크로스가 나서야 좀 재차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이것만으로 매매를 하는 건 비추천합니다. 이거는 음. 좀 이론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루님이 제일 좀 신뢰도 높게 생각하는 지표는 뭘까요? 저는 사실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동평균선 편을 준비한 건데요. 네. 네.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 두 번째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첫 번째 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동평균선은 이 선 하나하나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지지는 뭐고 저항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우리 성정길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쉽게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뒤에 준비했는데, 네. 이것만 잠깐 알고 넘어갈게요. 지지가 깨지면 저항으로 변하고, 저항이 깨지면 지지로 변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바로 이겁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범죄의 이 도시인가요? 맞습니다. 이 네. 범죄도시. 예. 이분은 마동석 옆에 있는 형사분인데요. 예, 네. 전투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전투력. 여기가 조금 제일 약한 전투력입니다. 전투력 5라고 보면 네, 될까요? 5입니다. 5. 이게 5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장첸 옆에 나오는 조연 분이시죠? 전투력 20. 20입니다. 색깔도 맞춰서 할게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장첸인데 전투력 이거는 60. 60이니까 파란색으로 네, 60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마동석 형님 전투력 초록색입니다. 저는 전투력 120. 네, 120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아, 지지가 뭐고 저항이 뭐냐면 지지는 쉽게 말해서 밑에 있으면 좋은 겁니다.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거를 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게 맞아요. 받쳐준다. 우리 지지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떨어지게 막는 거를 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뭐 밑에서 쿠션처럼 받아주는 친구입니다. 네, 반대로 저항은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못 올라오게 막는 어, 거. 네, 맞아요. 이게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캔들이 가격인데 요 캔들 밑에 이 선들이 있으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지 이렇게 밑에서 더 떨어지지 않게 받아주는 거죠. 야, 네, 그만 떨어져 이렇게. 근데 이 받아주는 힘의 파워가 바로 전투력인데 이 전투력이 5일선도 받쳐주긴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오르는 이 부분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 네, 5일선을 따라서 오르죠. 네. 그래서 이 형사분의 파워가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근데 차트랑 거의 같이 움직여서 구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후에 그러면은 좀 더 큰 사이클에서 한번 좀 봐볼게요. 네, 예, 20선은 이게 제가 이제 뒤에 좀 확대해서 다 보여드릴 텐데 이것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빨간색은 이 친구가 받쳐주는 겁니다. 이 조연분이. 파란색은 60, 장첸이 받쳐주는 겁니다. 보면은 이 가격이 떨어질 때 이 빨간색이 뚫리면은 빨간색이 지지를 하다가 빨간색이 뚫리면은 장첸이 받쳐줍니다. 여기 파란색이. 네, 그리고 이 장첸이 뚫리면은 마동석이 받쳐줍니다. 초록색이.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동석 형님은 웬만해선 뚫리지 않아요. 여기 보시죠. 중간중간. 네, 네, 이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마동석 형님이 여기서 다 받쳐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블리 형님. 예, 밑에 있으면 진짜 듬직한 우군입니다. 예, 물론 장첸도 여기서 역할을 하기는 하죠. 이 파란색 네, 네. 선으로. 근데 이 마동석 형님이
밑에 있으면은 우리 편인데요. 네. 이게 만약에 가격을 하락을 하고 여기서 마동석 형님이 뚫리거든요. 여기서 음, 이 초록색이 뚫리죠. 네. 마동석 형님이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동석 형님이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적이 되는 거예요. 우근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 이분이 위에서 가격을 못 오르게 이렇게 망치처럼 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올라오면 이렇게 뿅망치처럼 빵 하고 네. 때리네요. 네. 여기서 때리는 겁니다. 못 올라와. 네. 내려가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동석 형님이 뚫렸지만 여기서도 하나 또 보충이 들어가는데 이 기울기가 밑으로 가파를수록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동석 형님이 힘이 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파를 때 뚫리는 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차트 용어로 뭐 휩소라고 하는데 그냥 네. 속임수라는 거죠. 네. 여기 보면 마동석 형님이 뚫린 것 같지만 힝 속았지 하면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동석 형님이 언제 뚫릴 때 우리 편으로 돌아서냐? 이런 식으로 120선, 초록색 선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가파르게 내리고 있는 게 평평해졌을 때 네. 이때 약간 이제 마동석 형님이 조금 약간 우리 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다시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 요 마동석 형님이 좀 평평해졌을 때 우리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 뒷부분이죠. 실제로 마동석 형님이 여기서 우리 편으로 돌아섰어요. 네. 돌아서니까 여기서도 마동석 형님이 계속 지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뚫렸네? 이거 뚫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 기울기가 어떻죠? 급합니다. 네, 기울기가 되게 위로 가파르죠. 네. 위로 가파르면은 마동석 형님의 전투력이 엄청 센 겁니다. 음, 그러면은 이때는 여기 뚫리더라도 재차 상승할 가능성 확률입니다. 확률이 네네. 높아요. 네. 그리고 요 차트에서 네네.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 지점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관점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장첸 형님이 파란색 선인데 네. 60선인데 120선 마동석 형님을 아래로 뚫고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죠. 네. 그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파란색 선이 초록색 선을 뚫고 내려간 처음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 상승 관점에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에 처음으로 이 장첸이 마동석을 이겼어요. 네.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는 뜻이죠. 네. 데드 크로스가 나니까 이후에 쭉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멈췄냐면은 이 파란색이 초록색을 뚫는 거. 사실 처음에 이 부분이 뚫리기는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 기울기, 그러니까 이 마동석 형님의 기울기가 아래로 가파르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 마동석 형님이 약간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고 이 네. 부분이죠. 장첸이 이렇게 위로 뚫을 때, 그러니까 60선이 위로 뚫을 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나고 나서 이후에 쭉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게 그대로 다 보여서 너무 좋네요. 맞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아까 우리가 장기적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큰 네.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 횟수를 줄이고 길게 가는 매매를 하는 것도 이걸 참고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법이 이렇게 장기 추세 먹고 한 1, 2년 단위로 투자하는 걸 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업이 되게 바쁘니까 하루님처럼 우리가 단기 하루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맞아요. 본업이 어렵습니다.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단기 이동 평균선 가지고 매매하면은 그 수많은 그 페이크들이 앞에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 가지고 이 길게 가는 매매가 되게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네, 또 오늘 저는 이동평균선을 저는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오늘 좀 배운 게 기울기가 가파를 때 크로스가 난 거는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맞아요. 이거를 좀 잘 배운 것 네. 같아요. 일단 네. 한번 누웠다가 골든 크로스 지점에서 들어간다. 음. 그게 가장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지 역할, 그러니까 마동석 형님이 지지 역할 할 때도 기울기가 다 가파른 상태입니다.
네, 여기. 예, 근데 얘가 이제 완만하게 눕기 시작하면은 이제 뚫리는 거는 좀 위험한 신호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마동석 형님의 전투력이 좀 약해지는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예, 이동평균선에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이게 뭐 완벽한 지표는 아니고요. 예, 후행성이 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뒷북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이동평균선이 아까 우리가 전일 동안 평균 내는 걸 가지고 그 가격을 선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15일 하락하고 5일 급등해도 이 121선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기울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기울기로. 그래서 하지만 기울기가 네. 네네. 하지만 그 이 영향 덕에 신뢰도는 더 높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불장이 드디어 왔습니다. 2024년에 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코인 불장이 왔다고 모든 분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돈을 벌게 될 텐데, 사실 코인으로 돈 버는 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래동 공부에서 쟁쟁한 핫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4, 5, 6월, 네, 3개월 동안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 진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좀 전파자, 전도사 같은 분이시죠. 네, 오태민 교수님이 오십니다. 오태민 교수님도 오시고,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네,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저도 매일매일 박 작가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컨투 투자로 요즘에 또 코인 컨텐츠를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분이시죠. 강황국 작가님께서 네, 우리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코인 불장을 우리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무섭지 않게 코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4월달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웅달 대표님께서는 코인, 비트코인 맥시 분 중에 네, 한 분이시죠.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개발과 사업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 기타 전문가분들을 만나시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네, 수많은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네,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국 작가님께서 4월 18일 목요일 날 이제 신간 서적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게 저는 코인 투자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투자 전략.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황국 작가님 강의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몰입이라는 너무 좋은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아웃풋 독서의 고수분이신 만큼 저희에게 아웃풋을 하면서 독서하는 독서 모임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2025년에는 올해 중에 알트코인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네, 서울 부동산 쪽에 다시 좀 집중을 할 생각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그래서 미주부님이신데, 미주부님이 네, 4월 달에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우리도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엔비디아처럼 미친 듯이 상승에 올라타면 네,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에 연사 라인업들 역시 네, 되게 훌륭하십니다. 성정길, 웅달님, 빗소영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에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시황을 매일매일 방송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지난번에 고래동 공부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5월 달에 네,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이면은 신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신간이 나오면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저희에게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태민 작가님께서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이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시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전파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태민 작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실지 저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4월, 5월, 6월 프로그램이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3개월에 16만 9천 원입니다. 한 달 수강료 아니고요. 네, 한 달에 대략 한 5만 원 좀 넘나요? 세 달을 다 합쳐서 16만 9천 원의 수강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프로그램을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유지해 갈 예정입니다. 4, 5, 6월 고래동 공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 제 블로그에 링크가 있으니까 네, 이걸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길게 얼리버드로 4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쭉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할인된 금액인 44만 9천 원에 9개월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재테크 프로그램인 고래동 공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